안녕하세요. 주겜입니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일단은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인데 어제 제가 그렸던 그림과 비슷하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의 어제 제가 장중에 그렸던 그림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제 예상으로는 이제는 상승이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그 전날이 어제 이런 그림이었고, 오늘도 이런 그림, 그리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슈팅 그림보다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슈팅이 나가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돼요. 슈팅이 나가면 이제 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시켜야 되는 구간이다. 계속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버슈팅 구간에서 우량주가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냐. 우량주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우량주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차 증가하면서 대차 물량 모아서 밑으로다가 찍어 누르기가 참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을 한다고 해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거나 아니면 뭐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게, 오늘은 바이오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대형 우량주, 그러니까 바이오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바이오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제약 같은 경우 오늘 또 올라가지고 지금 2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량주들이 있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뭐 신라젠,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좀 시총이 큰, 코스닥에서 시총이 큰 종목들, 아니면 코스피에서 바이오를 갖다가 주축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올라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예상한 그림은 그냥 바이오, 코스닥만이라도 이렇게 떴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보안 관련주가 떴죠. 이제 휴대폰 갤럭시 S10에 가상화폐 지갑, 그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도 있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나스닥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추적 지수가 이제 신설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슈로다가 해서 조만간에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뭐 내일까지도 잘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두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추적 지수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재료로서의 어떤 성을 좀 소멸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게 시간을 가지고 올라간 거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1월 달쯤이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어요.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슈팅이 나온 건데, 그전에도 이미 수익 중이었고, 올라오는 바람에 오늘 수익이 30%가 넘어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기존에도 10% 내외나 뭐 10%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서 그냥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보안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재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관련된 이야기는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C큐브라든지 이런 거 매수했었을 때, 매수해놓고 매도하는 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 이제 창으로다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사실 분은 샀을 것 같고, 근데 사줬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처럼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도 열렸는데 이번에 우리는 한국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보안주들이 올라가면서 그게 조금 잊혀졌어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MWC 2019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 모바일 관련된 축제가 열리죠. 그 축제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쪽이 조금 더 각광받는 게 아닌가, 지금 미리 각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차트는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내일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차트 시장 종합을 갖다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살짝 내려서 마감을 했죠. 내려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주가가 내려가는데 오늘 좀 내려갔었죠. 이거보다 더 내려갔었죠. 장중에는 조금 더 내려가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었어요. 사실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주면서 오늘 대차 물량을 갖다가 증가시킨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빠지는 방향 쪽으로 신호가 조금씩은 오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물 같은 경우는 빠질 때 개인들이 샀는데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가를 하방으로다가 내릴 작업을 미리 지금 사전에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있지만 주가 자체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일부 종목들 전부 다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전부 다 가기에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하방 쪽으로다가 이제 조금씩 베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에서 아마도 오늘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 대차가 어제는 엄청 많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감소를 했으면 주가가 올라야지 왜 내렸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갚아놓고선 작전을 두 가지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갚고 더 싸게 갚을 수 있으면 주가를 내려서 갚으면 되잖아요. 선물 매도로다가 걸어놓고 현물 매도하면서 팔면 되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초반에는 조금 매수를 들어오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개인들 물량 거의 없죠. 결국에 기관이랑 외국인이랑만 물량 바꾸기 한 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요. 이렇게. 외국인이 하방 베팅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받치면서 비차익 순매수가 231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중요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8시 넘어서 확인해보라고 하는 대차를 갖다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대차에서 오늘도 감소했다. 그러면 주가 조금씩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주가 갑자기 이제 이 작전이 변경이 돼서 만약에 대차가 일어났다, 증가했다. 만약에 대차가 증가를 해서 플러스가 됐으면 주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현물의 수급을 갖다가 확인을 했을 때는 개인들이 없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주가를 갖다가 아래로다가 쉽게 말하면 넘길 물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뭐 선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이게 개인들한테 넘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개인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달려들어요. 아직. 왜?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바꿔치기 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차익 거래하는 거예요. 차익 거래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익 본 사람도 손해 본 사람도 없게 어떻게 보면 해지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지금 야간 지수도 뭐 이상 없죠. 이상 그냥 그대로 그 지점쯤이 있는 것 같고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빠진 게 없었어요.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미선물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그대로 있었고 어제 미증시는 분명히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반영을 못 받았어요. 오늘. 왜? 어제 대차를 감소를 해서 갭이 뜨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갭이 안 떴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에서 대차 물량을 상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전자산인 금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금이랑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함께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는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빼기 쉬운 건 당연히 위험자산인 주식을 빼는 게 더 쉽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상단이 1130원보다는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3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해도 이제는 막 111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진 않을 거예요. 떨어진다고 해도 1120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아마도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1130원을 갖다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세계 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수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실현을 해야 되고 이제 매물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려주기에는 매물들이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렸다가 가야 된다. 근데 내릴 때 그냥 확 해서 예전처럼 폭락을 가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분은 버티셔도 될 만큼 오기는 온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장이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었고요. 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는 이제 어제 겁니다. 오늘은 아직 시간이 지금 6시 46분이기 때문에 안 나와서 저도 이제 끝나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일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제 주가가 올랐음에도 대차를 이렇게 많이 상환을 했어요. 원래 주가가 오르면 이 대차 거래 잔고는 그냥 증가해요. 원래는 증가해요. 이걸 웬만큼 상환하지 않고서는. 근데 어제 이렇게 많이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겠는데 주가가? 라고 생각을 하고선 무조건 베팅. 그게 아니에요. 구간 자체가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려면은 좀 대차를 좀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덜어내야 된다는 거. 빚이니까. 빚은 아래쪽에서 갚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대차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주식으로다가 빌리면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에 빌렸으면
숫자로만 갚으면 돼요. 10,000원에 100주를 빌렸어요. 그런데 얘가 8,000원에 됐어요. 그럼 8,000원에서 그냥 100주만 갚으면 돼요. 그러면 이 2,000원의 차익은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를 치고선 공매도를 쳐서 내린 다음에 선물로다가 수익을 보면 되니까. 선물을 하방으로 베팅해놓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내린 다음에 내려놓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갚아버리면 당연히 수익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위에서 올라가는데 조금 더 올릴 것 같은 예감이 뭐냐면 대차를 이렇게 빚을 갚아요. 빚을 갚은 다음에 주가를 올린 다음에 위에서 또 빌려도 되거든요. 위로 올리면 개인들이 물량을 사들이죠. 그럼 그 물량을 갖다가 또 빌려서 나중에 공매도로다가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사는데 연기금이 산 물량을 갖다가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빌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빌려주면 얘네들이 물량을 갖다 모으기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가를 끄자 몰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전략을 세워요. 우리가 여기서 찍어 눌렀을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개인들이 어느 정도 달려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 계산을 통해서 주가를 갖다가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냥 전략이 바뀌는 건데 현재 상황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기관이 팔은 걸 갖다가 개인이 받아준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다 매도 테스트를 했는데 개인들이 별로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차피 해치거래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매도를 해놨는데 신규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물량을 떠넘길 만한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돼요. 그럼 개인들 좋아하는 종목 올려주면 좋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올랐던 뭐 이 보안 관련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슈를 통해서 올랐던 거고 이렇게 들어왔던 경우는 길게 가진 못합니다. 뭐 길게 매집이 들어갔던 게 아니고 길게 하락을 하면서 뭐 모았던 게 아니고 제가 매집하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했을 때는 지난달부터의 그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매수하는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모아갖고 치는 거면은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짧게 치고선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는 매도로만 대응합니다. 보안 관련주 관련해서는 매수는 이제 안 하고 매도로만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하고 전량 매도한 종목은 없었죠.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제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늘 더 내려주네. 감사하게.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갖다가 제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ELK랑 영우 DSP 같은 경우 추매 중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하도 장이 심심해가지고 단타를 그냥 이거 어차피 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마이너스인 종목인데 둘 다 마이너스인 종목인데 영우 DSP는 어제 상한가를 쳤음에도 저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평단도 낮출 겸 단타 한번 쳐볼까? 라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들어간 다음에 분명히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거 혹시나 제가 샀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냥 단타를 쳐보려고 했는데 맥점은 잘 잡았어요. 그리고 둘 다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본 구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욕심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요게 이제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사놓고선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할 구간도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거의 음봉 매수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봉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양봉 매수입니다. 이게 퍼센트가 막 6%에 매수한 거고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퍼센트가 양봉일 때 매수한 거.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는 것 중에 양봉 매수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단타를 쳐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물량을 실어갖고 기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추가 매수는 맞아요. 근데 물량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단타가 실패하면 조금 더 끌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다가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요거는 매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 관련주에 대해서 살라 그랬는데 안 사줬었는데 오늘 현대해상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총파업을 한다는 등 보험 관련돼서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라는 게 발생을 했던 건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큰 악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보험 쪽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는 맞는데 한 다음에 뉴스를 봤더니 그런 뉴스가 있어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 이제 컨퍼런스에서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어쨌든 참여하는 기업이고 거기에서 얘네들 나올 재료들이 많죠. 어쨌든 뭐 유럽 수출권도 있고 허주만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재료들이 있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 평단이 지금 요 비슷한 단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위에서 매도를 해놨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평단이 지금 요 단가 근처라서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선 요거는 뭐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문제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셀자 들어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 의외로 또 오른 종목은 이게 아닌 종목들이 또 올라왔어요. 아닌 종목들. 뭐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뜬금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계속 수익 중인데 또 올라가지고 지금 20%가 넘어갔습니다. 23%가 24%. 그래서 요것도 슈팅이 한번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요거는 요번 달에 샀던 거죠. 요번 달에 2월 달에 매수했던 거 2월 10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사가지고 계속 수익이어갖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봤더니 한 20% 지금 이상 올라와 있어서 여기 매도해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매도해야 될 자리는 맞는데 한 번 더 오버슈팅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또 매도를 안 했냐면 오늘 수익을 준 종목이 너무 많았죠. 분할 매도했던 종목, 라운시큐어 보안 관련주, C큐브 보안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 제가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이거 거의 1월달에 대부분 매수했던 거고 2월달에도 매수했던 거는 드림 시큐리티는 2월달에 제가 매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를 다 적어놓진 않아요. 그리고 C큐브를 제가 1월달에 매수해서 지금 계속 매도만 하고 있었죠. 이제 10%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와서 지금 퍼센트가 35% 지금 넘어갔습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매수해놓고선 이제 매도로만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별로 해가지고 이제 월별 좀 크게 갈 종목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월달에 매수를 했던 거예요. 1월달에 매수를 했던 건데 1월달에 초에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갖다가 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수익은 수익입니다. 근데 약수익권입니다. 지금 요거는 약수익권이라서 일단은 여기서 팔아놓고서 다시 이제 대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꾸준히 가지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꾸준히 가지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놓고 가져가는 거고 지금 19,000원대에 가지고는 있는데 계속 여기서 놀았죠. 한동안. 사놓고선 이것도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가지고 오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갖다가 일단은 실현해놓고 그래야 올라갈 때 내가 버티는 힘이라든지 수익 실현해놓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선 좀 더 버티면서 수익 실현을 조금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했던 가격은 여기다가 항상 적어놓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는 잘했는데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어요.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종가가 조금 더 내려와서 마감을 했던 거고 뭐 ELK나 영우 DSP 같은 경우는 단타 맥점 잡으려고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하고선 두 틱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갖고 오전에만 장을 보고선 나머지는 다 그냥 매도만 걸어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매수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장 흐름을 안 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제가 매수했던 거보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많이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다가는 오늘 수익 실현이 좀 괜찮았던 편이죠. 그리고선 내일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이 양쪽 방향은 어차피 다 보셔야 돼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양쪽 방향은 다 보셔야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요번에 이제 섹터로다가 봤을 때는 올라갈 종목 뭐 중국 수혜주 같은 경우 아까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수혜주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수혜주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화학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아직 죽은 거는 아니고요. 오늘 눌러주는데 이제 바이오도 또 조금 깊게 눌렀고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 얘기했었고요. 어제 항공 관련주 해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공 관련주들 올라간다. 근데 오늘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부터 항공 관련주 제주항공 매수하면서 항공 관련주들 이제 봄부터 해가지고 여름 휴가철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우상향으로다가 갈 것이다.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른다. 뭐 TA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오늘 TA가 빵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흐름이라든지 섹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관심 가졌던 종목이 이제 보험하고 바이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살아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권에 관련돼서 뉴스들이 아마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이제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보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8만원대에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삼성생명은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어서 제 검색식에 나왔음에도 제가 매수는 안 한 거고요. 그리고 보험 관련주가 하나 더 있긴 있어야 되는데 현대해상은 약간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요거를 이제 수익으로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다가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은 마감을 잘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락 신호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락 신호는 나오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니까. 근데 요번에 내려갈 때 이제 수급의 크기를 봤을 때 어떻게 내려갈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내려갈 지점이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올라간다 그래도 막 빵빵 터진다기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빵 터지면 이제 거의 다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조금 길게 했네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